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14쪽에서 216쪽에 있는 통계 단원 첫 번째 대표값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단에 대한 경향이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관측하거나 조사해서 실험한 결과들을 숫자나 문자, 데이터로 정리한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는 통계가 아니고요. 이 수집된 많은 자료들을 표로 정리를 하거나 그래프로 만들거나 어떠한 숫자 값으로 분석을 하는 이 과정, 3번 과정이 바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에서 자료의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료에서 대표값으로 어떤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의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값이 바로 평균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필고사 4과목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었죠? 이 4과목 점수를 더해서 4로 나눈, 과목 개수로 나눈 이 값을 평균 점수라고 합니다. 이 평균 점수는 이번 시험에서 얻은 과목 점수들을 대표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 3명의 어린이 ABC의 체중이 10kg, 17kg, 12kg라고 합니다. 이때 체중의 평균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세 값을 모두 더해서 3명의 어린이니까 나누기 3 하면 평균 체중은 13kg이 됩니다. 자, 이 13kg라고 하는 몸무게가 이 3명의 어린아이들의 체중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평균의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값을 평평하게 고르게 나타낸 값이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 체중 13과 비교했을 때 A 몸무게 10kg은 3이 부족한 값입니다. 그리고 B 몸무게 17kg은 평균에 비해서 4kg가 더 여유가 있는 값이죠. 그 다음 C의 몸무게 12kg은 평균 몸무게보다 1kg가 모자른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명의 몸무게를 고르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자른 값과 남는 값을 다 더했을 때 결국 차이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교과서 214쪽 문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학생 10명의 줄넘기 2단 뛰기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평균이 7회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평균의 정의대로 한다면 여기 있는 자료를 모두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 10으로 나눈 값이 7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방정식 x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평균의 의미를 배웠잖아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값을 평평하게 고르게 나타낸 값입니다. 즉, 이 8이라고 하는 자료의 값은 평균보다 1만큼 큰 값이죠. 9는 평균 7보다 2만큼 큰 값이고요. 4는 평균 7보다 3만큼 작은 값. 6은 1만큼 작고 또 6도 1만큼 작고 7은 넘치거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5라고 하는 별량의 값은 평균보다 2가 작은 값. 10은 평균 7보다 3이 큰 값. 9는 평균 7보다 2가 더 큰 값. x는 평균보다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둘게요. 이렇게 차이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평균이니까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소거가 되고 남는 것은 네모 플러스 1은 0만 남게 되죠. 즉, 이 네모에 들어가야 할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x라고 하는 값은 평균 7보다 1이 모자른 값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7보다 1이 모자른 값, 즉 x값은 6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구하는 방법 이용해서 이번에는 영철이네 반 학생 7명의 오래 매달리기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 7개로 나눠보면 자, 7분의 112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16이 됩니다. 즉 평균이 16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평균 16초가 여기 있는 이 7개의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16초는 여기에 위치하네요. 그런데 16초 근방에 매달리기 시간을 갖고 있는 학생은 없어요, 지금. 따라서 이 16초라고 하는 평균은 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평균이 이렇게 동떨어진 값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매우 큰 64라고 하는 극단적인 값 때문입니다. 평균 계산 방식은 이와 같이 극단적인 값, 별량 중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와 같이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이 적절하지 않고 다른 대표값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 바로 중앙값과 최빈값입니다. 간단합니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바로 중앙값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라면 정가운데 위치한 이 값이 대표값이 되는 거죠. 자료의 값이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이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즉 2하고 3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2.5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빈값은 말 그대로 최빈,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대표값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1은 1번, 2는 2번, 3은 3번, 4는 1번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별량이 바로 3이죠. 따라서 최빈값은 3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215쪽, 216쪽에 있는 문제 2번, 3번, 4번을 풀어봅시다. 2번,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에 자료의 개수가 7개로 홀수이기 때문에 정가운데 있는 값 10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자, 2번 자료의 개수가 6개, 짝수개네요. 우선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두 값을 골라서 이 두 값의 가운데 값, 즉 두 값의 평균값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아래 학생 8명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1번,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평균 먼저 구해볼까요? 자료의 개수는 학생 8명이니까 8일 거고 여기 보이는 별량들을 다 더해보면 72가 나옵니다. 따라서 71을 8로 나누니까 평균은 9가 되는 거죠. 즉 읽은 책 수의 평균은 9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값도 한번 구해볼까요? 중앙값 구하기 위해서는 별량을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죠. 자료의 개수가 8개, 짝수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 6과 6의 평균이니까 6 더하기 6 나누기 2 해서 6이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즉 중앙값은 6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평균과 중앙값 둘 다 대표값으로서 사용이 되지만 이 자료에서 이 자료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을 골라보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 자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6권, 5권, 9권, 8권, 4권, 6권, 6권. 10권 미만의 책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읽었네요.
그런데 지환이라는 학생만 28권, 거의 30권 가까이 읽었어요. 이렇게 자료에서 매우 큰 값을 우리는 극단적인 값이라 했고,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자료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값은 중앙값이 되겠고요. 중앙값 6권이 이 자료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대표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극단적인 값 28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문제 4번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빈값 구하기가 제일 쉽죠. 자, 먼저 USB의 용량 중에 최빈값 16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 32는 1번, 2번 등장했고요. 4라고 하는 값은 1번, 2번 등장했네요. 8도 2번. 따라서 최빈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좋아하는 색깔 중에서 최빈값. 빨강은 1번, 2번 등장했고요. 파랑은 1번, 2번, 3번 등장했습니다. 자, 검정색은 1번, 2번, 3번, 4번이나 등장했네요. 따라서 최빈값, 검정이 최빈값이 됩니다. 자, 이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217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6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